안녕하세요. 취미로 다큐 따사입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공개한 시리즈 나는 생존자다로 사이비 종교 JMS가 다시 한번 큰 주목을 받았죠. 2023년 공개되었던 나는 신이다도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주며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이번에 후속 시리즈로 나온 나는 생존자다로 다시 한번 JMS의 문제와 그 뒤에 숨은 이야기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 다큐멘터리를 찾아보는 중에도 이 나는 신이다와 나는 생존자다 시리즈는 보는 것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보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용기 내서 쭉 보았습니다.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직 이 시리즈를 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시리즈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추려서 소개도 해드리고 그 중에서 일부는 좀 더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선 2023년 3월 3일 전 세계에 동시 공개되었던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은 자신을 메시아 또는 신이라고 부르며 대한민국을 뒤흔든 4개의 사이비 종교 집단의 실체와 이들의 만행을 폭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재림 예수라고 칭하며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른 교주 정명석의 JMS, 다른 이름으로 기독교 복음선교회, 1987년 교주 박순자를 비롯한 신도 32명이 한 공장의 천장에서 집단 변사체로 발견되었던 오대양 사건, 신도들을 대상으로 집단 폭행, 감금 등 끔찍한 인권 유린을 일삼고 폭행으로 사망한 어린 아이의 시신을 매장한 교주 김기순의 아가 동산, 자신의 말만 믿는 폐쇄적 교단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며 여성 신도들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진실을 파헤치는 방송국을 점거하여 방송을 막아버린 교주 이재록의 만민중앙교회, 이렇게 4개의 사이비 종교 집단이 나오는 다큐멘터리 시리즈 나는 신이다는 공개 직후 한국 넷플릭스 탑10 시리즈 1위에 오르며 큰 화제를 모았고 홍콩, 싱가폴, 대만 등에서도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엄청난 공분을 일으키며 JMS의 경우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서 정명석에게 엄정한 형벌이 선고되도록 지시하기까지 했죠. 그리고 올해 2025년 8월 15일에 공개된 후속 시리즈 나는 생존자다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4가지 사건의 생존자분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나는 신이다에서 나왔던 사이비 종교 JMS에서 빠져나온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비롯해서 불황자 선도라는 명분 아래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을 납치, 감금하고 강제 노역과 폭행, 살인 등 잔혹한 인권 유린을 자행했던 대표적인 국가폭력 사건인 부산 형제복지원, 1994년 부유층에 대한 증오심을 바탕으로 연쇄 납치, 살인, 시체 유기 등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던 범죄 조직 지존파 사건, 1995년 부실 공사로 인해 서울의 랜드마크가 갑작스럽게 무너지며 수많은 사상자를 낸 한국 역사상 최악의 인재 중 하나로 꼽히는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이렇게 한국 현대사의 굵직한 비극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국가와 사회 시스템이 외면한 인권 유린과 비극이라는 점인데요. 나는 생존자다는 이러한 비극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비추며 이 사건들이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도 진행 중인 비극이라는 점을 전합니다. 나는 신이다의 JMS, 오대양, 아가동산, 만민중앙교회, 나는 생존자다의 부산 형제복지원, JMS, 지존파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이 중에서 나는 신이다와 나는 생존자다 두 시리즈에서 모두 다룬 JMS와 나는 생존자다에서 첫 번째로 다룬 사건 부산 형제복지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JMS, 기독교 복음선교회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 복음선교회는 정명석이 만든 종교단체입니다. 대중적으로 알려진 JMS는 정식 명칭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JMS가 정명석을 말하는 줄 알았는데 기독교 복음선교회 측에서는 예수의 새벽 별을 뜻하는 지저스 모닝스타 또는 예수, 메시아, 구원자를 뜻하는 지저스, 메시아, 세비어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명석을 먼저 살펴보자면 어린 시절에는 주일학교를 다니기도 했고 수도 생활을 하며 성경을 2000번 읽었다고도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종교 활동을 시작한 건 제대 후 1974년 통일교회에 입단하면서라고 합니다. 이후 1980년 신촌에서 애천교회라는 이름으로 자신만의 종교를 개척해 나가는데요. 정명석은 스스로를 선미사 또는 선생님으로 칭하며 대중문화를 활용하여 청년층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포교에 나섰다고 합니다. 초창기 신촌 오형제라고 불리는 핵심 청년 그룹을 중심으로 명문대 출신 엘리트 학생들을 포섭하며 교세를 빠르게 확장해 나갔다고 하는데요. 현재 이 신촌 오형제 중 4명이 이탈한 상태라고 합니다. 정명석이 만든 이 JMS의 교리는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와는 확연히 다른 특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정통 교단에서는 JMS의 교리가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이단적 주장이라고 판정했죠. JMS의 교리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생각은 없는데요.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부분 하나만 이야기해 볼게요. 삼위일체론과 관련된 것인데요. 삼위일체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로 하느님은 본질상 한 분이지만 성부와 성자, 성령 이 세 위격으로 존재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부는 일반적으로 신자들이 말하는 창조주 하느님, 성자는 인간으로 오신 하느님인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지금도 세상과 사람들 안에서 함께하고 있는 거룩한 영을 뜻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명석은 여기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보낸 성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JMS 신자들은 정명석이 성자, 메시아라고 믿기 때문에 그의 말을 맹신하고 그가 어떠한 행동을 해도 범죄로 생각하지 않게 된 것이죠. 이로써 절대적 위치를 갖게 된 정명석은 비윤리적 행위를 신앙의 시험이나 뜻이라고 포장했고 자신의 성적 착취를 신앙 스타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은사로 둔갑시켰습니다. 나는 신이다에서 신도들의 광적인 믿음을 넘어선 충격적인 장면, 나체 영상 촬영 등은 이러한 교리에 기반을 둔 세뇌로 인한 것이죠. 하지만 정명석의 성범죄 의혹은 초창기 1980년대부터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1999년 여신도 성폭행 및 횡령 혐의로 내사를 받았죠. 그런데 수사가 시작되자 정명석은 대만, 홍콩, 중국 등지로 도피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해외에서 범행을 이어갔는데요. 8년간의 해외 도피 생활 끝에 2007년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2009년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징역 10년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0년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정명석은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는데요. 그는 출소 직후부터 2021년 9월까지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을 비롯한 2명의 여성에게 상습적인 성폭행과 추행을 가한 혐의로 다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기나긴 싸움 끝에 2025년 대법원은 그에게 징역 17년을 확정합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정명석의 종교적 권위에 의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정명석의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이인자 김지선 등 핵심 간부들에게도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요. 이는 JMS에서 일어난 성범죄가 교주의 신격화된 지위와 이를 맹신하는 내부 조직의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착취로 인해 발생한 범죄임을 사법부가 명확하게 인정한 중요한 판결이었죠. 나는 신이다는 JMS 성범죄 피해자 메이플의 폭로와 그 이후 JMS와의 싸움을 비추고 있습니다. 후속 시리즈인 나는 생존자다는 메이플의 용기 있는 폭로 이후 삶과 사건이 해결되어 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죠. 2023년 나는 신이다가 공개되고 사회적 파장이 확산되자 JMS 측은 방송 공개를 막기 위해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는데요.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다큐멘터리가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되었고 허위의 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당시 JMS 내부에서는 신도 유출을 막기 위한 내부 단속이 강화되었다고 하는데요. JMS 지도부는 방송을 보지 마라, 전부 거짓말이다 라고 공언하며 이탈을 막으려 했다고 하죠. 하지만 나는 신이다의 공개로 신도들의 탈퇴는 가속화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나는 신이다에서 피해자 메이플을 미행하는 역할을 하던 신도가 후속 시리즈 나는 생존자다에서 제작진에게 진실을 고백하는 탈퇴 신도로 나오기도 합니다.
나는 생존자다를 보면 JMS의 주요 고발자였던 메이플이 용기 있는 선택 이후 힘겹게 싸움을 이어가고 끝내 이기는 모습에 이어 결혼하고 곧 한 아이의 엄마가 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나는 생존자다는 트라우마 이후 평범한 일상을 되찾아가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끔찍한 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이를 폭로하고 지난한 싸움을 하던 생존자가 조금씩 일상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범죄나 비극이 세상에 드러났을 때 그 충격적인 실체나 진실에 사회적 파장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이후 점차 잊혀져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에 맞닿아 있던 사람들은 그대로 남아있죠. 잊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프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잊어가는 사람도 마음이 편치 않은 그러한 비극 이후 그들이 생존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다시 한번 비춘다는 것은 너무나 의미 있는 접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나는 생존자다 시리즈에서 한 사건을 더 다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전에 얼핏 다른 방송에서 보고 놀라기는 했지만 어느새 또 잊어버렸던 충격적인 사건.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 기억은 남아있는 거야. 40년이 됐는데도. 부산 형제복지원을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다큐, 흥미로운 인물들과 함께 돌아올게요.